결혼 앞둔 따님이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나보내고 그 과정에서 겪은 좀 억울한 사연을 올리셨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작년, 그러니까 2024년 12월 말에 있었던 사고인데 사고 자체도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가해자의 행동들,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죠. 네, 이미 뭐 한볼리나 실화탐사대 같은 방송에서도 다뤘다고 하고요. 저희가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사건의 좀 핵심적인 부분들, 그리고 따님이 정말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게 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이 글이 단순 사고 기록은 아니고요.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,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느끼는 그 고통, 이게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. 특히 그 사고 직후에 가해자가 어떻게 대처했느냐,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. 따님의 시선으로 기록된 그 시간들을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네, 사건이 2024년 12월 26일 밤 10시 조금 넘어서 10시 2분경이었네요. 따님 아버님께서 출장지에서 저녁 식사하시고 산책 중이셨다고요. 네, 산책 중이셨는데 글을 보면 좌회전하던 차가 그 아버님께서 차 피하려고 벽에 붙어서 걷고 계셨는데도 그대로 와서 부딪혔다고요. 차는 이제 아버님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고 적혀 있고요. 가해자는 사고 직후에는 사람 친 줄 몰랐다, 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. 아, 사람을 쳤는데 몰랐더라. 근데 그 직후의 행동이 더 논란이잖아요. 네, 바로 그 부분입니다. 글에 따르면 아버님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는데 가해자는 그 상황에서 119나 경찰이 아니라 자기 사위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. 아니, 그 위급한 상황에 사위한테요? 네, 그리고 심지어 쓰러진 아버님을 살피거나 뭐 이런 조치를 하기보다는 사고 현장 뒤편에 있는 강가로 내려가서 물을 떠마시고 또 담을 넘어 올라오고 이런 행동을 CCTV상으로 6번이나 반복했다고 하죠. 6번이요? 강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 행동을요? 네, 그게 CCTV에 찍혔다고 글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데요.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을 텐데. 그렇죠. 잠시 뒤에 이제 가해자 가족들이 도착했고 그 가해자 아내분이 글에는 대학병원 간호과장 출신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그 아내분이 맥을 짚어보고 나서야 사위가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. 맥을 짚어보고 나서요? 네.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한 시간이 밤 10시 25분? 그러니까 사고 나고 무려 수목 3분이나 지난 뒤였어요. 네, 23분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글에 언급된 당시 주치의나 다른 전문의들의 소견인데요. 모두 그 신고 지연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있잖아요. 그걸 놓쳤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거죠. 아, 골든타임. 네, 심지어 사고 현장 근처에 걸어갈 만한 거리에 응급실 있는 병원이 2곳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. 걸어갈 만한 거리에 병원이 2곳이나 있었는데 23분 뒤에 신고라.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검찰에서는 그 신고 지연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, 그러니까 구호조치 미이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,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. 불기소 처분. 아, 네,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과실치사, 쉽게 말하면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, 이것만 적용된 상태라고 따님은 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따님이나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그 불기소 처분 결정이 너무 억울한 거죠. 아니, 사고 내고 바로 119 부르고 구호 조치한 사람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이상한 행동까지 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되냐, 이 문제 제기인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억울함이 글에 정말 절절하게 담겨 있죠. 게다가 그 가해자의 태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. 태도요? 어떤? 그 방송 인터뷰 같은 데서는 나도 피해자다, 뭐 나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, 양심에 부끄러움 없다,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했다고 해요. 심지어 뭐 700만 원 들여서 천도제까지 지내줬다,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. 아, 근데 또 재판 가서는 반성하고 있다, 이걸로 감형사유를 내세웠다고 따님은 분노하고 있고요. 네, 그 부분이 참 그쵸. 특히 이제 가해자가 수십 년 공직에 있었고 뭐 4급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보건소장까지 지냈다고 하고 아내는 또 대학병원 간호과장 출신이라고 하고 이런 배경 때문에 그 사고 후의 행동들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은 겁니다. 그렇죠.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해서 일반인보다는 더 잘할 수도 있는 위치인데 왜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는지, 또 왜 하필 강가에 내려가서 그 물을 마시는 행동을 반복했는지,
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죠. 네, 물론 뭐 글의 댓글 같은 걸 보면 혹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, 뭐 이런 추측성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. 중요한 건 어쨌든 확인된 사실들, 즉 신고가 늦었다는 점, 그리고 상식 밖의 행동들이 있었다는 점, 그 자체인 거죠. 네,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따님의 글을 통해서 교통사고 이후에 벌어진 여러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. 이 사고 자체의 비극도 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처리 과정에서의 의문점들, 또 법적인 공방, 이런 것들이 남은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따님의 글과 관련 보도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. 네, 그 법적으로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기소되지 않은 그 부분하고 또 실제로 드러난 그 사실들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는 것 같습니다. 당신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진실 너머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?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.